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 저를 쫓아와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사연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공감합니다 한마디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숨겨졌어요. 35살 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에는 41살 여자 서은주가 서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지만요. 얼굴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밖에 없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밖에서는 남자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어디 갔어? 준호는 문을 잠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재벌 회장 부인 서은주 씨 행방 묘연. 사망한 남편의 2천억 재산 분쟁 중. 준호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 여자였어요. 자기 집에 숨어 있는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것은 35살 총각의 착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날 밤 한 번의 결정이요. 평범한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기록입니다. 2천억 재산, 의문의 죽음, 그리고 쫓기는 여자. 준호의 평범한 일상은 그날 밤 끝났습니다. 제목 일골목에서 만난 여자. 밤 11시였습니다. 박준호는 지하철역에서 내렸어요. 35살 총각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이었죠. 피곤했어요. 오늘도 긴 하루였거든요.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준호는 천천히 걸었어요. 골목길은 조용했고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어요. 평소와 똑같은 귀갓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여자였어요. 가로등 아래 서 있었죠. 주변을 계속 살피고 있었어요. 준호는 잠시 멈췄어요. 저 사람 뭐지? 여자의 옷차림이 눈에 띄었어요. 검은색 코트였는데요.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죠. 여자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어요. 긴장한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그냥 지나칠까 망설였어요.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때였어요.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들의 목소리였어요. 이쪽으로 갔다 찾아. 거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봤어요. 그리고 준호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의 눈에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여자가 작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요. 차분했어요. 이상한 조합이었어요. 준호는 당황했어요. 뭐라고?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 여자 어디 갔어? 골목 안 찾아봐. 시간이 없었어요. 준호는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이쪽으로요. 여자의 팔을 잡았어요. 자기 집으로 뛰었어요. 2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자를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자신도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준호와 여자 둘 다요.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준호는 문에 귀를 대고 밖을 들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 근처에 있을 텐데. 남자 목소리였어요. 집집마다 찾아봐. 안 돼. 소란 피우면 경찰 올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해? 일단 주변 더 찾아보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준호는 숨을 죽였어요. 여자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여자를 봤어요. 여자도 준호를 보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무슨 일인 거예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죄송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복잡한 일이에요. 준호는 불안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모르는 여자를 집에 들인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에게 쫓기는 여자를요. 미쳤나 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자는 준호의 집 안에 있었고요. 밖에는 여자를 찾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앉으세요. 일단 여자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했어요. 물 드릴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어요. 여자에게 건넸어요. 여자는 물을 마셨어요. 천천히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침착했어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박준호예요. 준호가 먼저 소개했어요. 35살이고요. 여기 살아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은주예요. 여자가 말했어요. 41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은주가 말했어요. 대부분 사람은 외면해요. 당신은 달랐어요. 준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준호가 제안했어요. 안 돼요. 은주가 빠르게 말했어요. 왜요? 복잡해요. 경찰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준호는 더 불안해졌어요. 경찰도 안 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두려웠거든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반이었어요. 오늘은 여기 계실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면요.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괜찮아요. 소파에서 잘게요. 아니에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준호가 말했어요. 손님이 방 쓰세요. 고맙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 어린 감사였어요. 준호는 방으로 가서 이불을 꺼냈어요. 거실 소파에 깔았어요. 방 쓰세요. 정말 괜찮아요? 네. 전 여기서 잘게요. 은주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준호는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모르는 여자를 집에 숨겨준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에게 쫓기는 여자를요. 내일 나가시겠지? 그럼 끝이야. 준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였어요. 누군가 건물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아직도 찾고 있나? 30분쯤 지났어요. 소리가 사라졌어요. 준호는 긴장을 풀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서은주. 41살. 왜 쫓기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대답은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됐어요. 준호는 겨우 잠들었어요. 얕은 잠이었어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깼어요. 불안했거든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은주도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깨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준호는 알 수 없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 째깍.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소리였는데요. 오늘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정상으로 돌아가겠지. 이건 그냥 하룻밤 일이야.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준호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의 평범한 삶이 끝났다는 걸요. 그날 밤의 선택이요.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어요. 희미하게요. 준호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괜찮을 거야. 내일이면 끝나.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어요. 조용하지만 불안한 밤이요. 준호의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준호는 아직 몰랐어요. 새벽 5시쯤 됐어요. 준호는 다시 눈을 떴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몸이 무거웠어요. 머리도 아팠고요. 방문이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은주는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오늘 회사 가야 하는데 제대로 잘 수나 있을까?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요. 평범한 아침이 아니었어요. 집에 모르는 여자가 있었고요. 그 여자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지? 6시가 됐어요. 방문이 열렸어요. 은주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은주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어젯밤의 공포는 사라진 것 같았어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아침은요? 괜찮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곧 나갈게요. 밖이 안전할까요? 은주는 창밖을 봤어요. 한참을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나가야 해요. 더 계셔도 돼요. 준호가 말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괜찮아요. 피해를 더 드릴 순 없어요. 피해 아니에요.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어색한 침묵이었어요. 준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요. 은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아침이 밝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준호의 평범한 삶이 무너지는요. 그 시작이었어요. 제목 이 숨죽인 밤. 오전 7시였습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집에 은주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회사 가야 하는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혼자 계실 건가요? 잠깐만요. 곧 나갈게요. 은주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밖을 살폈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고요. 이상한 건 없어 보였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요? 준호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네. 감사했어요. 은주가 일어났어요. 코트를 입었어요. 잠깐만요. 준호가 말했어요. 제 모자 쓰세요. 야구 모자를 건넸어요. 얼굴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은주가 모자를 받았어요. 쓰고 나니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럼 나갈게요. 현관으로 향했어요. 준호도 따라갔어요. 조심하세요. 네. 당신도요. 은주가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밖을 확인했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은주가 나갔어요. 감사했어요. 정말 천만에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은주는 계단으로 향했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준호는 문을 닫았어요.
끝났네. 준호는 안도했어요.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젯밤은 그냥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래, 끝났어. 출근 준비를 마쳤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이 건물 다 확인했어? 준호는 얼어붙었어요. 문을 조금만 열고 밖을 봤어요. 복도 끝에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요.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1층부터 다시 봐. 알았어. 남자들이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준호는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은주 씨가 나갔는데 방금 나갔어. 저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 준호는 당황했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은주의 번호가 없었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떡하지? 밖에 나가봐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에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지?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봤어요. 은주였어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준호는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은주가 급히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왜 돌아오셨어요? 차가 있어요. 아래에. 차요? 저 사람들이에요. 방금 복도에도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건물을 수색하는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은주가 작게 말했어요. 어떡하죠? 죄송해요. 또 폐를 끼쳐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기 와요. 준호가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숨죽였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준호와 은주는 서로를 봤어요. 어떡하지?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안 계신가? 남자 목소리였어요. 다른 집 가보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했어요. 미안해요. 은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왜 당신을 찾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말해주세요. 이제는. 은주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복잡한 일이에요. 알아요. 그래도 말해주세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가 위험에 빠진 것 같으니까요. 은주는 소파에 앉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남편이 한 달 전에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사고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은주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의문이 많아요. 의문이요? 네. 누가 죽였을 수도 있어요. 준호는 침을 삼켰어요. 살인?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는 건가요? 남편이 돈이 많았어요. 은주가 말했어요. 재산 문제로 다들 싸우고 있어요. 저 사람들도요? 네. 남편 동생 사람들이에요. 재산을 노리는 거군요. 그렇죠.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없애면 유리해지니까요. 경찰은요?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이 많으면 경찰도 매수할 수 있어요. 준호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영화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떡할 건데요? 일단 숨어 있어야 해요. 여기에요? 죄송하지만 당분간만요. 은주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는 고민했어요.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은주를 내보내면요. 위험할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알겠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당분간 계세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고마워요. 정말.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혜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준호는 시계를 봤어요. 이미 8시가 넘었어요. 회사에 연락해야겠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픈 척 할게요.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서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됐어요. 오늘은 여기 있을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배고프시죠? 준호가 물었어요. 조금요. 뭐 만들어 드릴게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가 별로 없었어요. 라면과 계란뿐이었어요. 이것밖에 없네.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도 넣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요. 지금은 이게 최선이었어요. 드세요. 라면을 내왔어요. 감사합니다. 은주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어요. 정말요? 네. 오랜만에 먹는 라면이에요. 은주가 웃었어요. 평소에 안 드세요? 남편이 싫어했어요. 인스턴트 음식. 그랬군요. 항상 고급 음식만 먹었죠. 두 사람은 라면을 먹었어요. 묘한 분위기였어요. 어제는 낯선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준호 씨, 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은주가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냥 외면할 수 없었어요. 착하시네요. 착한 게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안 도와줘요. 은주가 말했어요. 대부분은 외면해요. 무서우니까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무서웠거든요. 지금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할게요. 은주가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손님인데요. 손님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주도 웃었어요. 오후가 됐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재벌 회장 부인 서은주 씨 행방묘연.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어요. 남편 사망 후 재산 분쟁 중.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화면에 은주의 사진이 떴어요. 준호는 은주를 봤어요. 은주는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뉴스에까지 나왔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큰일이에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찮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준호 씨, 네. 원하시면 나갈게요. 은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이미 시작했잖아요. 고마워요. 은주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밤이 됐어요. 준호는 소파에 누웠어요. 어젯밤처럼요. 은주는 방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준호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재벌 과부를 숨겨주고 있어. 뉴스에까지 나온 사람을. 이러다 나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불안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깊이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였어요. 멈췄어요. 준호는 귀를 기울였어요.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도요. 또 온 건가? 준호는 긴장했어요. 한참 후에 차가 떠났어요. 준호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3시쯤 됐어요. 준호는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방문이 열렸어요. 은주가 나왔어요.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요.
저도요. 은주가 거실로 왔어요. 앉으세요. 준호가 자리를 비켰어요. 은주가 소파 끝에 앉았어요. 무서우시죠? 조금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선택한 거니까요. 준호가 말했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냥 당신이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요.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배를 탄 사람들 같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 밤이 지나갔어요. 불안하고 긴 밤이었어요. 준호의 평범한 삶은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목 삼드러나는 정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겨우 1시간 잤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은주도 일찍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별로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커피 드릴게요. 준호가 커피를 내렸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오늘은 회사 가셔야죠? 네, 가야 해요.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문 잠그고 있을게요. 은주가 대답했어요. 밖에 안 나가실 거죠? 네, 안 나갈게요. 준호는 불안했지만요.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를 계속 빠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저 갈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현관문을 나서는데요. 복도에 누가 서 있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어제 본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인사했어요. 미소 짓고 있었지만요. 눈빛은 차가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요. 이 건물에 사세요? 네. 혹시 이 여자 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은주였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준호가 거짓말했어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이상하네요.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이 근처에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혹시 보시면 연락 주세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명함을 받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남자는 복도에 남아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해. 저 사람들이 건물을 감시하고 있어. 은주 씨가 나가면 바로 들킬 거야. 준호는 불안했어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은주 생각이 났거든요. 괜찮을까? 혼자 있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휴대폰을 봤어요. 은주의 번호가 없었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저예요. 준호. 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밖에 사람 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아침에 복도에서 만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진 보여주면서 못 봤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못 봤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심하세요. 절대 밖에 안 나가세요. 네,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오후가 지루하게 흘렀어요. 준호는 시계만 봤어요. 빨리 퇴근하고 싶었어요. 집에 가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은주가 무사한지요. 6시가 됐어요. 퇴근 시간이었어요. 준호는 서둘러 짐을 쌌어요. 먼저 갈게요. 동료들에게 인사했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은주 생각뿐이었어요.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낯선 차가 보였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어제도 본 차 같았어요. 차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2명이요.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있네. 준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건물에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는 피했어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은주 씨? 조용히 불렀어요. 은주가 나왔어요. 오셨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아무 일 없었어요. 준호는 안도했어요. 밖에 차 있어요. 알아요. 창문으로 봤어요. 하루 종일 있었어요. 계속 감시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2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이러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은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무슨 방법이요?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구한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은주가 말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요? 네. 남편 일 처리해 주던 분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네. 오래 알았어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락해 볼게요. 은주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네, 저예요. 서은주. 어디 계세요? 다들 찾고 있어요.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전한 곳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아니요. 못해요. 왜요? 복잡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은주가 말했어요.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재산 서류요. 집에 있는. 지금요? 네. 급해요. 은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알겠어요. 가져올게요.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재산 서류요? 준호가 물었어요. 네. 필요해요. 왜요? 남편 재산 중에 제 명의로 된 게 있어요. 은주가 설명했어요. 그걸 정리해야 해요. 지금요? 네. 안 그러면 빼앗길 수 있어요. 누가요? 시동생이요. 은주의 표정이 굳었어요. 시동생이 나쁜 사람인가요? 돈 때문에 미쳤어요. 남편이 죽은 것도. 은주가 말을 멈췄어요. 설마. 네. 의심하고 있어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증거는 없지만 준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형을 죽였다고? 돈 때문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경찰에 말하면 안 돼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경찰도 매수했어요. 은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떡할 건데요? 일단 재산을 지켜야 해요. 그 다음엔요? 증거를 찾아야죠. 시간이 흘렀어요. 밤 9시쯤 됐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호와 은주는 놀랐어요. 누구죠? 문구멍으로 봤어요. 중년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님이에요. 은주가 말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은주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친구 집이에요. 변호사가 준호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서류 가져왔어요. 변호사가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다예요. 은주가 서류를 받았어요. 확인했어요. 맞아요. 고마워요. 은주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동생이 저를 쫓고 있어요. 왜요? 재산 때문이죠.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안 돼요.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려고요? 일단 숨어 있을게요. 여기서요? 변호사가 준호를 봤어요. 네.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도울게요. 고마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조심하세요. 시동생이 미쳤어요. 알아요. 혹시 모르니 이것도 드릴게요.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어요. 현금이에요. 1,000만 원. 이건 만약을 위해서요. 고마워요. 은주가 봉투를 받았어요. 변호사는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네. 오래 알았어요. 다행이네요. 은주는 서류를 펼쳤어요. 확인했어요. 이게 있으면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얼마나 되는데요? 50억쯤요. 50억? 준호가 놀랐어요. 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요. 준호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50억이요.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었어요. 저 서류 때문에 쫓기는 거구나. 준호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은주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당신 목숨도 위험해요. 알아요.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왜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서류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50억의 가치가 있는 종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목숨을 노리는 이유였죠. 밤이 깊어갔어요. 준호는 소파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50억짜리 서류를 지키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 끝나는 거지? 대답은 없었어요. 그렇게 세 번째 밤이 왔어요. 가장 불안한 밤이었어요. 준호의 작은 집에는요. 50억과 한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었어요. 제 몫사 깊어지는 위험.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사에서는 집중할 수 없었고요. 집에 돌아오면 은주가 있었어요. 이상한 동거 생활이 계속됐어요. 오늘도 회사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은주 씨는 언제 나갈 거야? 답이 없었어요. 동료가 다가왔어요. 준호야, 요즘 이상해. 뭐가?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 준호가 둘러댔어요. 잠을 못 자서. 왜? 고민 있어? 아니야, 괜찮아. 동료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지만요. 더 묻지 않았어요. 준호는 안도했어요. 들키면 안 돼. 아무도 몰라야 해. 퇴근 시간이 됐어요. 준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어떨까?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검은색 세단이 여전히 있었어요. 며칠째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저 사람들 포기 안 하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건물에 들어갔어요. 계단을 올랐어요. 숨이 가빴지만 참았어요. 집 문을 열었어요. 은주 씨? 네, 왔어요. 은주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오늘도 괜찮으셨어요? 네. 아무 일 없었어요. 하지만 은주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며칠째 밖에 못 나갔거든요. 답답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저녁을 먹었어요.
준호가 사온 도시락이었어요. 맛없죠?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요리를 못해서. 준호 씨가 왜 미안해해요? 은주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폐를 끼치는 건데. 괜찮아요. 식사를 마쳤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재벌가 상속 분쟁 격화.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어요. 서은주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 경찰은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은주의 사진이 또 나왔어요. 계속 찾고 있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럴 거예요. 은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건가요? 모르겠어요. 영원히는 아니겠죠? 당연하죠. 끝을 내야죠. 어떻게요? 준호가 물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남편 죽음에 대한요? 네. 그게 가능해요? 해야죠. 안 그러면 평생 쫓기니까. 은주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도와줄 사람 있어요? 김 변호사님이 알아보고 계세요. 그분 믿을 수 있어요? 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준호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누구세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시죠.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은주 씨 아시죠? 모르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다 알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5분 드릴게요. 안 나오시면. 전화가 끊어졌어요. 준호는 은주를 봤어요. 들켰어요. 뭐라고요? 저 사람들이 알아요. 은주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준호도 당황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두 사람은 얼어붙었어요. 박준호 씨 계시죠?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여세요. 이야기 좀 하죠. 계속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안 열면 부술 겁니다. 준호는 은주를 봤어요. 어떡할까요? 열어요. 정말요? 도망갈 데 없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요. 눈빛이 험악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묻는 척이었지만 명령이었어요.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서은주 씨. 한 남자가 은주를 봤어요. 오랜만이네요. 당신들 누구예요? 모르시겠어요? 남자가 비웃었어요. 도련님 심부름꾼이죠. 시동생 말이군요. 그렇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련님께서 찾으셨어요. 만날 생각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남자가 한 발 다가왔어요. 같이 가시죠. 싫어요. 그럼 이분은요? 남자가 준호를 봤어요. 이분도 같이 가실 건가요? 준호 씨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남자가 웃었어요. 그런데 도와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준호는 식은땀이 났어요. 나까지 위험해진 거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거짓말. 남자가 다가왔어요. 서은주 씨 숨겨주셨죠? 그건 인정하시네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준호가 항변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남자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제 같이 가시죠. 어디로요? 도련님께서 기다리세요. 안 가면요? 그럼. 남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숨이 막혔어요. 알겠어요. 은주가 소리쳤어요. 제가 갈게요. 준호 씨는 놔줘요.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요?
준호 씨는 상관없잖아요. 증인이죠. 당신을 숨겨준 남자가 비웃었어요. 같이 가시는 게 안전해요. 은주는 준호를 봤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준호 씨.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쟤 때문에. 이제 그만하시고 가시죠. 남자들이 재촉했어요. 준호와 은주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짐 챙기세요. 뭐요? 당분간 못 돌아올 테니까요. 준호는 간단히 가방을 쌌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요. 은주도 준비를 마쳤어요. 가시죠. 네 사람은 집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에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본 그 차였어요. 타세요. 뒷좌석에 탔어요. 준호와 은주요. 남자 하나가 옆에 앉았고요. 다른 남자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밤거리를 달렸어요. 준호는 창밖을 봤어요. 어디로 가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30분쯤 지났어요. 차가 멈췄어요. 고급 주택가였어요. 큰 저택 앞이었어요.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내리라는 신호였어요. 준호와 은주는 차에서 내렸어요. 저택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실내였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요. 비싼 가구들이 보였어요. 이쪽으로 거실로 안내됐어요. 소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쯤 돼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요. 차갑게 웃고 있었어요. 형수님. 남자가 일어났어요. 오랜만이네요. 서진우. 은주가 남자 이름을 불렀어요. 왜 숨었어요? 당신이 무서웠으니까. 무섭다니요? 전 가족인데. 가족이 형을 죽였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진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증거 있어요? 곧 찾을 거예요. 못 찾을걸요? 진우가 비웃었어요. 그리고 형수님. 뭐? 재산 정리는 그만하세요. 내 재산인데? 형 재산이죠. 형수님 거 아니고. 유언장에 내 이름 있어요. 그 유언장은 무효예요. 진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진짜 유언장이죠. 그게 뭐예요? 형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거예요. 진우가 펼쳐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재산의 80%는 저한테.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죠. 진우가 웃었어요. 형수님은 20%만 받으세요. 믿을 수 없어요. 믿든 말든 이게 법적으로 유효해요. 진우가 서류를 걷었어요. 이제 싸움 그만하시고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안 돼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유언장은 가짜예요. 증명해 보세요. 은주는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호는 지켜만 봤어요. 개입할 수 없었거든요. 재산 싸움이구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리고 형수님. 진우가 은주를 봤어요. 당분간 여기 계세요. 뭐라고요? 손님이죠. 귀한. 진우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감금하겠다는 거예요? 감금이라니요. 보호죠. 말장난하지 마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진우가 일어났어요. 그분은요? 진우가 준호를 봤어요. 같이 계시죠. 형수님이 외로우실 테니. 준호 씨는 보내주세요. 안 되죠. 공범인데. 공범 아니에요. 은주가 소리쳤어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게 문제죠. 진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방으로 안내해.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준호와 은주는 위층으로 끌려갔어요. 방이 2개 있었어요. 여기서 지내세요. 문이 닫혔어요. 밖에서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방이었지만요.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창문은 잠겨 있었고요. 밖에는 경비가 서 있을 거예요. 침대에 앉았어요.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는데요. 지금은 재벌가 저택에 갇혀 있었어요. 옆방에 은주가 있었어요. 벽을 두드렸어요. 은주 씨? 네.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준호 씨.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준호는 무서웠어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나갈 수나 있을까? 답이 없었어요. 준호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만 보였어요. 자유가 그리웠어요.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어요. 왜 도와줬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호는 깊은 늪에 빠진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요. 그렇게 네 번째 밤이 왔어요. 가장 절망적인 밤이었어요. 제목 옷 빠져나갈 수 없는 늪.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낯선 방에서요. 감옥 같은 곳에서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요. 자유롭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어디서요? 아래 식당에서요. 복도로 나왔어요. 은주도 나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남자가 앞장섰어요. 뒤에서도 한 명이 따라왔어요. 감시하는 거였어요. 식당에 도착했어요.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었지만요. 먹고 싶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진우가 먼저 앉아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그렇겠죠. 진우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드세요. 배고프실 텐데. 식욕 없어요. 은주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도 드세요. 힘 빠지면 안 되니까. 진우의 말투는 친절했지만요. 눈빛은 차가웠어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요? 형수님이 결정하시기 나름이죠. 무슨 뜻이에요? 재산 분할에 동의하시면 나가실 수 있어요. 동의 못해요. 왜요? 그건 내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준 거라고요. 증명할 수 있어요? 진우가 물었어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류는 집에 두고 왔거든요.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었지만요. 여기서는 소용없었어요. 증명 못하시죠? 그건 제 유언장이 진짜예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곧 찾을 거예요. 못 찾을걸요? 진우가 일어났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여기서 편히 지내시면서요. 감금이잖아요. 보호해요. 밖은 위험하니까. 진우가 비웃었어요. 식사 마치고 방으로 가세요. 밖으로 나갔어요. 준호와 은주는 남았어요. 어떡하죠? 준호가 작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야죠. 은주가 주변을 살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경비가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창문도 잠겨 있었고요.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일단 먹어요. 두 사람은 억지로 먹었어요.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준호 씨. 네.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요. 당신까지 휘말리게 해서 선택한 거예요. 제가요. 식사를 마쳤어요. 경비가 다가왔어요. 방으로 돌아가시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방에 갇혔어요. 준호는 창문으로 갔어요. 밖을 봤어요. 정원이 보였고요. 담장도 높았어요. 나갈 수 없어. 완전히 갇힌 거야.
준호는 절망했어요. 회사는 어떡하죠? 가족들은 걱정하겠죠.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신호가 없었어요. 전파 차단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연락도 안 돼. 벽을 두드렸어요. 은주 씨? 네. 괜찮으세요? 아니요. 무서워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요. 어떡하죠? 방법을 찾아야죠. 무슨 방법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준호가 말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다시 아래로 불려갔어요. 식사를 했어요. 진우는 없었어요. 밖에 나간 것 같았어요. 경비들만 지키고 있었어요. 화장실 가도 돼요? 빨리 다녀오세요. 준호는 화장실로 갔어요. 복도를 둘러봤어요. 출구를 찾으려고요. 하지만 어디에나 경비가 있었어요. CCTV도 보였어요.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네. 나갈 수 없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루 종일 갇혀 있었어요. 답답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다시 식사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진우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뭐요? 재산 분할이요. 아직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요?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우가 말했어요. 무슨 절차요? 형수님이 실종됐으니까. 재산은 법정 관리로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유리해지죠. 진우가 웃었어요. 전 여기 있으니까. 형수님은 실종이고요.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제 재산을 빼앗기시는 거죠. 안 돼요. 그럼 나오세요. 세상에. 하지만 제 유언장 인정하고요. 못해요. 그럼 계속 여기 계세요. 진우가 일어났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도 동의 안 하시면. 뭐? 강제로 처리하죠. 진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떻게요? 방법은 많아요. 진우가 나갔어요. 준호와 은주는 남았어요. 협박이에요. 알아요. 어떡할 건가요? 버텨야죠. 일주일. 그 사이에 뭐라도 해야 해요. 은주가 단단하게 말했어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준호는 생각했어요. 일주일. 그 안에 뭘 할 수 있을까? 밤이 됐어요. 준호는 잠들 수 없었어요.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 연락도 못했는데 며칠째 무단 결근이었어요. 해고될 수도 있었어요. 평범한 삶이 그리워. 후회가 밀려왔어요. 새벽 2시쯤 됐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어요.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귀를 기울였어요. 문 앞에서 멈췄어요. 누군가 서 있었어요. 누구지? 잠시 후 소리가 멀어졌어요. 경비가 순찰하는 거구나. 밤에도 감시하고 있어.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나갈 수 없는 거야. 다음 날이 됐어요. 이틀째였어요.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요. 아침 식사, 방에 갇힘. 점심 식사, 방에 갇힘. 진우는 가끔 나타났어요. 생각 바뀌셨어요? 아니요. 고집이 세시네요. 사흘째가 됐어요. 은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힘들어요. 버텨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은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정말. 준호는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도 무서웠으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일주일 후엔 생각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요. 방법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흘째 밤이었어요. 준호는 창문을 봤어요.
잠겨 있었지만요. 유리를 깨면 어떨까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밖에 경비가 있었고요. 2층이었으니까요. 뛰어내리면 다칠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준호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다는 걸요. 준호와 은주는요. 완전히 갇힌 거였어요. 재벌의 힘은 강했어요. 돈의 힘은 무서웠고요. 평범한 사람인 준호는요. 그 앞에 무력했어요. 5째 날이 밝았어요. 일주일의 반이 지났어요. 아직 절반이 남았지만요.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은주 씨, 네, 포기하지 말아요. 네. 하지만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요.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준호는 창밖을 봤어요. 자유로운 세상이 보였지만요. 닿을 수 없었어요. 이게 끝일까? 대답은 오지 않았어요. 다만 시간만 흘러갔어요. 무자비하게요. 일주일의 마감을 향해서요. 그렇게 5째 밤이 왔어요. 가장 절망적인 밤이었어요. 준호는 알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대가를요. 치르고 있다는 걸요. 제목 6 예상치 못한 반전. 6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어제보다 더 지쳐 있었어요.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중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이면 끝이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준호와 은주는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이면. 알아요. 결정하셨어요? 아직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집이 대단하시네요. 제 권리예요. 권리요? 진우가 비웃었어요. 여기선 제 말이 법이에요. 식사를 시작했어요. 침묵 속에서요. 긴장감이 흘렀어요. 준호는 음식을 삼키기 힘들었어요. 그분은요? 진우가 준호를 봤어요. 후회하시겠죠? 뭐요? 형수님 도운 거요. 아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웃기시네요. 진우가 일어났어요. 내일 봐요. 마지막으로. 진우가 나갔어요. 준호와 은주는 남았어요. 어떡하죠? 준호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은주가 고개를 떨궜어요.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포기하시는 건가요? 포기가 아니라 은주가 눈물을 닦았어요. 현실이에요. 아직 하루 남았어요. 하루로 뭘 할 수 있어요? 모르죠. 하지만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준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버텨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이 곁에 있어서. 저도 고마워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준호는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어떻게 될까? 오후 3시쯤 됐어요.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어요. 뭐지? 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어요. 박준호 씨? 네. 나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설명은 나중에요. 경찰이 손짓했어요. 준호는 복도로 나갔어요. 은주도 나와 있었어요. 경찰 여러 명이 있었고요. 진우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경찰에게 물었어요. 서진우 씨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살인 교사 혐의입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말도 안 돼요. 증거가 있습니다. 진우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게 무슨... 진우가 은주를 봤어요. 당신이 한 거예요? 아니요. 은주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몰라요. 거짓말.
경찰이 진우를 끌고 나갔어요. 나요. 나라고요. 진우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밖으로 끌려갔어요. 한 형사가 남았어요. 두 분 괜찮으세요? 네. 근데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물었어요. 김 변호사님이 신고하셨어요. 김 변호사님이요? 은주가 놀랐어요. 네. 증거를 찾으셨대요. 무슨 증거요? 서진우 씨가 형을 죽인 증거요. 형사가 설명했어요. 녹음 파일이 있었대요. 녹음 파일이요? 네. 범행을 지시하는 내용이었대요. 어떻게? 은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 변호사님이 한 달 동안 조사하셨대요. 그래서 찾으신 거예요. 형사가 말했어요. 이제 안전하세요. 정말인가요? 네. 서진우 씨는 구속될 거예요. 살인 교사는 중죄니까요. 형사가 웃었어요. 준호와 은주는 서로를 봤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반전이었거든요. 집에 가셔도 돼요. 정말요? 네. 자유세요. 형사가 나갔어요. 집은 조용해졌어요. 끝난 건가요? 준호가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은주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끝났어요. 김 변호사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경찰차들이 떠나고 있었어요. 진우를 태운 차도 보였어요. 끝났어.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변호사였어요. 여보세요? 은주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어떻게? 한 달 동안 조사했어요. 서진우 씨 주변 사람들을요. 그래서 증거를 찾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재산도 안전할 거예요. 진짜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니까요. 네, 알겠어요. 조심히 집에 가세요. 네,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어요. 집으로 갈까요? 은주가 준호를 봤어요. 네, 가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탔어요. 준호의 집으로 향했어요. 며칠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 풍경이 새로웠어요. 자유구나.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며칠 동안 비어 있었던 집이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은주가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끝났네요. 정말. 네. 준호도 앉았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요.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긴 침묵이었지만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함께 위험을 견뎌냈으니까요. 준호 씨. 네.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당신 없었으면. 은주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저도요.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은주가 말했어요. 정리할 게 많아요. 그렇겠네요. 준호 씨는요? 회사 가야죠. 아마 해고됐을 텐데.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보상할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살렸어요. 그 은혜 갚을게요. 정말 괜찮아요. 준호 씨. 은주가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제 회사에 오세요. 회사요? 네. 남편 회사 물려받을 거예요. 거기서 일하세요. 하지만 싫으세요? 그게 아니라 준호가 망설였어요. 부담스러워요. 부담 가질 것 없어요. 능력껏 일하시면 돼요. 생각해 볼게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은주는 일어났어요. 그럼 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다시 연락할게요.
은주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준호는 혼자 남았어요. 조용한 집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재벌 과부를 숨겨주고요. 감금당하고요. 극적으로 구출됐어요. 영화 같은 일이었어. 준호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 내 인생이 바뀐 거야. 휴대폰을 봤어요. 회사에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었어요. 문자도 많았어요. 내일 출근해야지. 하지만 해고됐을 가능성이 컸어요. 며칠 동안 무단 결근했으니까요. 어쩔 수 없지. 내가 선택한 거니까. 후회는 없었어요. 은주를 도운 건 잘한 일이었어요. 비록 위험했지만요. 옳은 일이었어. 밤이 됐어요. 준호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자기 침대였어요. 편안했어요. 끝났어.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어요. 깊은 잠이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자는 거였어요. 악몽도 없었고요. 평화로웠어요. 그렇게 6째 밤이 지나갔어요. 가장 극적인 날이었어요. 준호의 인생에서요.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제목 7 변화의 시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갔어요. 예상대로 호출됐어요. 부장실로요. 박준호 씨, 앉으세요. 네. 준호는 긴장했어요. 무단 결근이 일주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개인 사정? 부장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준호는 말할 수 없었어요. 재벌 과부를 숨겨줬다고요. 감금당했다고요. 누가 믿겠어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어렵네요. 부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해고 통지서입니다. 준호는 예상했지만요. 막상 받으니 충격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짐 정리하고 나가세요.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동료들이 쳐다봤어요. 동정 어린 시선이었어요. 준호는 짐을 쌌어요. 개인 물건들이었어요. 사진 액자 하나요. 머그컵 하나요. 별거 없었어요. 5년을 다녔는데요. 준호야. 동료가 다가왔어요. 해고됐어? 응. 무슨 일 있었어? 말 못해. 그래. 힘내. 고마워. 회사를 나왔어요. 오전 11시였어요. 평일 한낮이었지만요. 준호는 자유였어요. 일자리 없는 자유요.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다른 회사 알아봐야 하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주였어요. 여보세요? 준호 씨, 저예요. 네, 은주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요? 제 회사로 올 수 있어요? 회사요? 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알겠어요. 주소 보내주세요. 지금 보낼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문자가 왔어요. 강남 오피스 빌딩 주소였어요. 준호는 지하철을 탔어요. 1시간쯤 걸렸어요.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높은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빛났어요. 여기구나. 로비로 들어갔어요. 은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네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0층을 눌렀어요. 여기가 회사예요? 네. 남편 회사였죠. 이제는 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어요.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어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이쪽으로요. 은주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장실이었어요. 큰 책상이 있었고요.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어요. 앉으세요. 준호는 소파에 앉았어요. 멋진 곳이네요. 감사해요. 은주도 앉았어요. 부른 이유가 뭐예요? 제안하고 싶어요. 제안요? 여기서 일하세요. 저요? 네. 준호 씨요. 하지만 전 경험도 없는데요. 배우면 돼요. 무슨 일을 하는데요? IT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저는 영업만 했는데요. 영업팀장 자리 드릴게요. 준호는 놀랐어요. 팀장이요? 네. 능력 있으시면 올라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은주가 말했어요. 은혜 갚고 싶어요. 준호 씨한테요. 은주 씨, 생각해 보세요. 연봉은 지금보다 2배 드릴게요. 2배요? 네. 그리고 복지도 좋아요. 고민해 볼게요. 준호가 말했어요. 사실 고민할 필요 없었어요. 지금 일자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대답하기엔요. 부담스러웠어요. 좋은 답 기다릴게요. 회사를 나왔어요. 준호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팀장이라고? 연봉 2배?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지금은 인생이 바뀌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받아들일까? 아니면 다른 회사 알아볼까?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은주의 제안을 받는 거요. 그래, 해보자. 새로운 시작이야. 은주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은주 씨, 저예요. 네, 준호 씨. 제안 받을게요. 정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환영해요. 언제부터 출근하면 돼요? 다음 주 월요일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오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는 창밖을 봤어요. 새 직장, 새 인생. 일주일이 또 지났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준호는 정장을 입었어요. 새로 산 거였어요. 첫 출근이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은주가 직원들에게 소개했어요. 새 영업팀장님이세요. 박준호 팀장님입니다. 직원들이 박수쳤어요.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사했어요. 긴장됐지만요. 괜찮았어요. 팀원들을 만났어요. 5명이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야말로요, 팀장님.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요. 점점 적응됐어요. 영업은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호는 회사에 적응했어요. 팀원들과도 친해졌고요. 성과도 냈어요. 준호 팀장, 은주가 불렀어요. 네, 사장님.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달 실적 좋던데요. 팀원들이 열심히 해줬어요. 겸손하시네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다음 달도 기대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가 웃었어요. 퇴근 시간이 됐어요. 준호는 짐을 쌌어요. 팀장님, 퇴근하세요? 응, 너희도 빨리 가. 오늘 회식 어때요? 좋지. 가자. 팀원들과 식당으로 갔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팀장님, 전 회사는 어디셨어요? 작은 회사였어. 왜 옮기셨어요? 2년이 됐지. 준호가 웃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여기가 더 좋으시죠? 그럼. 훨씬 좋아. 다행이다. 팀원들이 웃었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 10시였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았어요. 많이 변했네. 일주일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골목에서 은주를 만난 날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 번의 선택이 후회는 없었어요. 위험했지만요.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좋아졌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주였어요. 여보세요? 준호 씨, 퇴근하셨어요? 네, 방금요.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토요일 7시에 만나요. 네, 어디서요? 제가 문자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는 웃었어요. 저녁 약속? 은주 씨랑.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알 수 없어.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바꾸니까. 그날 밤 골목에서요. 은주를 도운 선택이요. 준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평범한 삶은 사라졌지만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더 나은 삶이요. 준호는 만족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고마워. 누구에게인지 모르지만요. 감사했어요. 이 변화를요. 이 기회를요. 그리고 은주를요.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미소를 지으며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됐어요. 그렇게 7번째 밤이 지나갔어요. 변화의 시작이었던 밤이요. 준호의 새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제목 8 선택의 의미.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있었고요. 은주와는 자주 만났어요. 업무 때문이기도 했지만요. 개인적으로도 가까워졌어요. 오늘은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준호는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은주가 맞은편에 있었어요. 요즘 어때요? 좋아요. 바쁘지만요. 일은 재밌어요? 네. 생각보다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준호가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은주 씨는요? 저도 바빠요. 회사 정리하느라. 재산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거의요. 진우는 구속됐고. 재판은요? 다음 달이에요. 은주가 와인을 마셨어요. 살인 교사로 기소됐어요.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무기징역일 거예요. 그렇군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씨. 네. 그날 밤 기억나세요? 어떤 밤이요? 골목에서 저를 만난 날. 당연히 기억하죠. 준호가 웃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후회하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정말요? 네. 위험했지만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옳은 일이었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도와줘서요. 당신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쟤 때문에 직장도 잃었잖아요. 지금은 더 좋은 곳에 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은주 씨. 준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후회 안 해요. 정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따뜻했어요. 준호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은주가 심호흡을 했어요. 저 준호 씨 좋아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는 놀랐어요. 뭐라고요? 좋아해요. 한 사람으로서. 은주 씨. 이상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이 차이 때문이에요? 6살 차이 나잖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저도요. 준호가 고백했어요. 사실 저도 은주 씨 좋아해요. 정말요? 네.
한참 전부터요. 언제부터요? 모르겠어요. 어느새 준호가 웃었어요. 그럼, 네, 우리 사귀어요? 은주가 물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전 은주 씨 직원이잖아요.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요. 신경 안 써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럼, 좋아요. 사귀어요. 준호가 웃었어요. 은주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어요. 행복할 거예요. 네. 꼭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회사에 소문이 돌았어요. 사장님이랑 준호 팀장이 사귄대. 정말? 응. 확실해.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은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신경 쓰이세요? 아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가 떳떳하면 되죠. 맞아요. 일은 계속됐어요. 준호는 여전히 열심히 했어요. 성과도 냈고요.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어요. 석 달이 더 지났어요. 준호와 은주는 공개적으로 사귀었어요. 회사 직원들도 인정했어요. 두 분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준호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그날 밤 당신을 만난 게 은주가 말했어요.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저도요. 준호가 은주를 안았어요. 당신을 도운 게 잘한 일이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봤어요.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래가 기대돼요. 저도요. 같이 만들어가요. 우리 미래. 네. 꼭요. 준호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평생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으로부터요. 준호가 은주를 만난 밤이요. 모든 게 시작된 밤이요. 준호는 지금 행복했어요. 회사에서는 이사로 승진했고요. 은주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다음 달이었어요. 오늘은 그날 밤이 생각나는 날이었어요. 정확히 1년 전이었거든요. 준호는 그 골목을 다시 찾았어요. 혼자서요. 골목은 여전했어요. 가로등도 그대로였고요. 은주가 서 있던 자리도 보였어요. 여기였지. 준호는 그 자리에 섰어요. 1년 전을 떠올렸어요. 두려움에 떨던 은주를요. 도와달라던 눈빛을요. 그때 도와주길 잘했어. 준호는 생각했어요. 만약 외면했다면 상상하기 싫었어요.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고요. 은주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꿨어. 정말 그랬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주였어요. 여보세요? 어디에요? 집에 없던데. 금방 갈게요. 뭐해요? 그냥 산책. 빨리 와요. 저녁 준비했어요. 알았어요. 사랑해요. 저도요.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는 골목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과거는 과거였으니까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어요. 집으로 향했어요. 은주가 기다리는 곳으로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그날 밤 내가 한 선택, 은주를 도운 선택, 그게 모든 걸 바꿨어. 더 나은 방향으로. 물론 위험했어요. 죽을 뻔도 했고요. 감금도 당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좋았어요. 가끔은 위험을 감수해야 해. 준호는 깨달았어요. 안전만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은주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왔어요? 응. 준호가 은주를 안았어요.
맛있는 냄새 나는데 당신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 준비 이야기였어요. 드레스 예약했어요. 예뻐요? 예쁘죠? 당신 보면 놀랄 거예요. 기대된다. 준호가 웃었어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죠? 뭐요? 우리가 결혼하게 될 거라는 거. 은주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그날 밤 말이에요. 골목에서 만났을 때 전 그냥 살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고요. 그게 사랑이 될 줄은 몰랐죠. 두 사람은 웃었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제 선택,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도요. 은주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한테 도움을 청한 것,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요. 하지만 집중하지는 않았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준호 씨, 응? 후회 없죠? 전혀요.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이 할 거예요. 준호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당신을 도울 거예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은주 씨.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입 맞췄어요. 이것은 35살 총각 박준호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했던 남자이요.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요. 그 기록이에요. 그날 밤 골목에서요. 쫓기던 여자를 도운 선택이요. 위험했지만요. 옳았어요. 결과는 아무도 몰랐어요. 준호도요. 은주도요. 하지만 운명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재산 분쟁이 있었고요. 감금도 당했지만요. 극적으로 해결됐어요. 그리고 사랑이 시작됐죠. 41살 재벌 과부 서은주는요. 이제 준호의 약혼자였어요. 다음 달이면 아내가 될 거예요. 행복한 결말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말하는 건요. 선택의 중요성이에요. 한 번의 선택이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요. 준호는 외면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도왔어요. 그게 모든 걸 바꿨어요. 위험을 감수했고요. 대가를 치렀지만요. 결국 더 나은 삶을 얻었어요. 사랑도 얻었고요. 선의는 보상받는다. 그게 이 이야기의 교훈이에요. 비록 과정이 힘들어도요. 결국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날 밤으로부터 1년 후요. 준호와 은주는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요. 행복했어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어요. 2주 동안요. 돌아와서는 함께 살았고요. 회사도 계속 다녔어요. 5년 후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어요. 이름은 준서였어요. 준호는 이사해서 부사장이 됐고요. 은주는 여전히 사장이었어요. 회사는 성장했고요. 가족은 행복했어요. 가끔 준호는 생각했어요. 그날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감사했어요. 그 선택에요. 그 용기에요. 그 순간에 자신에게요. 잘했어, 박준호. 이것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했던 35살 총각이요. 한 번의 선택으로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요. 선택의 중요성을요. 용기의 가치를요. 선의의 힘을요.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날 밤 35살 총각의 집에 숨은 41살 재벌 과부. 그 만남이 시작이었고요. 사랑이 결말이었어요. 행복한 결말이요.